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말 낼 일은 절대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62%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빨간불을 켰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32% 상승 출발했지만 빨간불을 지켜내지 못하고 갈수록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2,413선을 저점으로 찍고 결국에는 2,41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개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모펀드와 투신 중심으로 물량을 덜었고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0.48% 상승 출발해서 초반에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빠르게 줄였는데요.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볼까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홀로 사들였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였지만 막판 들어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관도 18억 원 물량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40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7원 넘게 하락했는데요. 1292.6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오늘부터 야외 관광지 이용 시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어지는 중국의 규제 완화 조치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항공주 안에서는 오늘 제주항공이 10%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TA항공과 진에어 나란히 4%대 오름세 보였고요. 여행주도 보겠습니다. 노랑풍선이 오늘 6.84% 급등했습니다. 또 하나투어도 5.52% 상승하면서 57,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5G 섹터도 살펴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아랍에미레이트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5G 협력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텍도 오늘 13%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오퍼스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로 오늘 장중에 22%대 급등하기도 했고요. 윗골이 달았지만 15.46% 크게 오름세 보이면서 11,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세부 계획을 구상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스코가 오늘 가장 크게 오름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3일째, 또 기관은 이틀 연속 사들이면서 오늘 6%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6,20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라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테마 5가지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일장 핫테마 탑5 그 첫 번째는 바로 중국 봉쇄 완화 수혜주입니다.
관련 소식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탑5 두 번째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세부 계획을 구상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관련주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부진을 지속하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10월부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핫테마 탑5 네 번째 살펴볼 테마는 5G 관련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중동 출장 소식에 5G 분야의 협력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직접 수혜를 얻을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 이슈 테마는 바로 시장의 핫한 키워드인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2차 전지 신사업을 밝힌 셀로메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25% 급등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들 또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오늘장 핫테마 5가지 모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이 한 가지 테마씩 선택해서 유망주까지도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 좋은정보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이 5가지 안에서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기대되네요. 역시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세 번째 바이오테크놀로지 선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오늘 강보합 보인 거에서 알테오젠도 오늘 8%대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연말까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는 아담과 이브 이후로 인류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오래 살고 싶죠. 그것이 가장 그냥 아프리카나 또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 똑같이 다 적용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다. 그래서 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만 봐도 이 시장이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냥 원료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 바이오시밀러만 하더라도 2021년 187, 그다음에 2025년 329, 30년에 740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왜 제가 연말까지 바이오 랠리를 기대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주가 낙폭이 많이 컸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이 몇 프로 빠진 줄 아세요? 6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다음에 또 이제 금리가 자꾸 이제 더 이상 피크아웃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주가 이제 좀 시세를 좀 낼 텐데, 그래서 성장주에서 메카는 우리가 팬데믹 때 겪어봤잖아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왜 얼만큼 많이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닥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실게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그때 2018년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게 또 한 번 2020년 팬데믹이 나서 완전 바닥에서 이때 엄청 올랐죠. 연봉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엄청나게 시세를 뽑고 그동안 정말 질곡의 구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위치냐? 고점 대비 현재도 한 45%, 47% 빠졌고요. 코스피도 한 45% 빠졌어요. 제약업종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근데 왜 연말까지 저는 좋게 보느냐? 한번 과거에 한번 우리 족적을 보시자고요. 보통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게 이제 2017년도 보게 되면 12월 달에서 1월까지 크게 하면 시세가 났고요. 그 다음에 또 2019년도 이게 이제 연초에 살짝 또 올랐죠. 그 다음에 2020년도 보게 되면 사실 11월 달에 좀 양봉이 났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다가 지금 금년은 바로 이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구간. 그렇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좀 올해 연말은 좀 시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되는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15년에는 대략 8조 원, 16년에는 3조 원, 17년에는 2조 원, 2018년에 5조 원, 19년에 6조 원, 2020년이 피크아웃이었죠. 예, 대략 10조 원. 그래서 2021년까지 14조 원까지 늘어났고요. 이제 보면 올해가 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닥을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2023년 내년 초부터 학회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금년에는 별로 학회 영향을 이렇게 약발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따 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알츠하이머 그런 학회가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젠 그 임상 데이터 3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피플바이오가.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게 제일 먼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참여는 안 하는데 일단 초청된 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LG화학, 생명과학 부분이죠. 그다음에 SD바이오센스, 한미약품, SK바이오센스, 사이언스, 그다음에 GI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참여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모멘텀 플레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약업종 그 차트를 보셨다면 왜 이것이 한번 이제 좀 시세를 냈던 것들이 바로 피플바이오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이오젠 같은 거 임상 3상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미리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럼 이제 관련주들 흐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전남에서 조류 독감이 확산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네. 네,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특징 좀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할 때 타이밍, 그다음에 펀더멘탈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아까 봐서 모멘텀 플레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또 거기다 시작까지 되면 상당히 좋겠죠. 위원님 그거 세 개 다 모든 걸 다 종합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나 뭐 모멘트는 거의 비슷한 건데 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뉴팜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8시에 오늘부터 새롭게 무방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8시부터 한 8시 반까지.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의 선물 보따리, 아침 선물 보따리 그렇게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딱 한 게 바로 대한뉴팜의 하나입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런 차트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상승하다 눌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양음 패턴에 윗수염 밑꼬리 패턴에서 자, 이거 오늘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이게 이제 보게 되면 겨울철 철새가 또 도래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이제 또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AI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그게 모멘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저평가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자본금이 크지 않은 데가 영업이익 210억이에요. 이가 얼마나 좀 저평가됐나요? 거기다가 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제가 스팟 방송을 하는데 모닝 브리핑을 하는데 한 17%나 올랐다. 이게 오늘 하여튼 제대로 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 위원님. 네. 저는 요즘에 조금 전에 막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왜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네. 영양제를 사 먹어야 되나 지금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양제 다 필요 없고 내 종목이 오르는 것만 봐도 되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정신건강이 최고죠. 그쵸? 사실 수익나는 게.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보람을 느끼는데. 네, 그만한 종목 그래서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대한뉴팜이 자리 좋았죠, 정말. 네. 그런 자리. 근데 이제 제가 좀 관심 종목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DTNCRO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늘 시세 추종 매매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남들이 안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가 되고
또는 그다음에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노리시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TN CRO입니다. 동사는 원래 임상 시험 대응을 하는 CRO 기업이에요. CRO 기업은 뭐냐면은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꾸준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대웅제약, 뭐 한몇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임상 이제 그 대응해 주니까 캐시가 그대로 쏟아져 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11월 11일 날 상장했는데 공모가 17,000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매년 80% 증가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왜? 최근에 신규 상장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수급에서 좀 딸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우리 달려봐야 된다. 한번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16,800원. 그때 이제 공모가 잠깐 했다가 지금 얼마냐면은 10,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박인 세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 매년 80% 성장하는데 주봉을 보아도 뭐 이번 주까지 한번 음선 5개고 여기서는 좀 우리가 서서히 한번 관심을 둬야 될 그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DTN CRO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안에서 DTN CRO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석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도 이 5가지 섹터 안에서 네.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퍼스트 원 1번 오, 중국 첫 번째. 봉쇄 완화. 예. 네, 좋습니다. 네. 중국 봉쇄 완화 우리 시장에 정말 큰 호재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호재죠.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에 오늘 중국의 항생지수도 4%대 급등 마감을 했고 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네, 위원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중국이 드디어 이제 그 독재보다는 이제 민중과 시민들이 이번에 뭐 이렇게 뭐 공산당 물러가라, 뭐 시진핑 물러가라, 뭐 그런 시위를 전국적으로 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백지시의 방역 완화 움직임을 하는데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이제 보건 관련 장관이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 코로나 관리를 않고 개인 코로나 오미크론은 개인이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게 발언하면서 전부 방역을 풀었습니다. 봉쇄를 풀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6대 대도시 베이징, 광주, 상하이 등에서 방역을 완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여행주, 화장품주 그동안 꽉 갇혔던 뭐 이제 여행주, 화장품주, 항공주 또 지난주부터는 미디어 관련주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역 1위가 중국이거든요. 2위는 미국이지만은 이제 1위는 중국인데 무려 인구가 15억입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방역 완화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라든가 뭐 이렇게 여행이 왔다 갔다 하면 항공주 당연히 뛰겠죠. 그다음에 또 여행 관련주 뛰겠죠. 화장품주 뛰겠죠. 또 미디어 관련주, 예능 관련주 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덕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좀 중국 봉쇄 완화 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위원님은 네. 지난주에도 출연을 하셔서 화장품 쪽, 패션 쪽 눈여겨보자고 하셨는데 네네. 한 주 동안의 시세가 크게 났거든요. 엄청났죠. 네, 근데 이미 올랐으니까 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화장품 패션은 제 이미지나 컨셉에 좀 잘 맞다 맞아요. 이런 말씀인데 네. 청담 글로벌이 한 35% 갔고 뭐 코리아나 토니모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종목은 좀 잘 잡아드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항공주를 봐야 됩니다. 항공주.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도 있지만 우리나라 아시아권이라든가 중소항공주 중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제주항공이거든요. 제주항공. 그래서 제주항공이 예전에 22,000원 또 3만 원대인 주식이 이제 만 원대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또 반토막이 나는데 이 그 제주항공이 중소 비행 이제 관련 중에서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여행이라든가 관광 전 세계 좀 아시아권은 상당히 좀 강자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제주항공이 요 근래 22,000원짜리가 만 원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보시면은 이 보시면 제주항공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수가 벌써 외국인은 일주일 연속 매수. 기관은 거의 투신이 뭐 2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자리를 차고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한 종목은 이제 그 하나투어인데 우리나라 뭐 예전에 하나투어 뭐 이렇게 모두투어 대장주였죠. 그래서 하나투어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여행 중에서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도 고점 대비 거의 9만 원짜리가 5만 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요 근래 보면은 이제 이 종목도 기관 쪽에서 2주 연속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한번 차트 도표를 잠깐 보시자면은 하나투어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자, 보시면은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일주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주항공이라든가 하나투어가 반토막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데 하나투어도 전년 대비해 지금 매출이 계속 더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이 좀 풀리면은 이번에 이번에 중국 정부와 또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조인도 좀 했죠. 그러면서 미디어 관련주가 하는데 상당히 중국과 한국의 여행이 늘어나면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또 이제 그 화장품주 그런 관련주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이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이랑 하나투어 눈여겨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도 이 5가지 테마 안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저는 5G를 하도록 5G.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출장을 갔는데 관련해서 5G 섹터가 움직였어요. 네. 위원님, 제가 늘 질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네.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간 나라가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땡! 이번이 처음 출장입니다. 네, 어제가 너무 넌센스였죠? 너무 쉬운 거였는데.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새벽 4시에 한국과 브라질이 경기를 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피파 랭킹 1위가 어디죠? 피파 랭킹 1위요? 네. 브라질? 그 2018년도에는 어느 국가가 1위였죠?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겠네요. 자, 2018년도에는 독일이 1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독일이 그 당시에 브라질을 이겼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일을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이 브라질을 이기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나요? 네, 상당히 네. 긍정적인 희망이로긴 하지만 정말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축구 자. 얘기는 됐고 주식 얘기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 자, 아무튼 대한민국 화이팅이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12월 초부에 일단은 뉴 삼성과 관련된 전략을 좀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확장 그리고 어떤 설비 증축 또는 ASML 쪽에서의 어떤 장비를 추가적으로 들여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쪽에 있어서 미래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미래 신도시에 들어가는 대규모 통신 설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 대국입니다. 전형적인 산유국인데 자, 이 국가 같은 경우에 여러 국가들이 아주 소규모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나이티드 즉 연합 국가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일단 인구수도 1,00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갈등이 상당히 좀 주변 국가들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서 무기를 가져오는데 미국이 작년 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F-35기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은 중국 쪽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고 받고 있는 5G 장비를 더 이상 받지 마라.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 또는 몇몇 유럽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느 정도 진출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랍에미리트 쪽에 있어서 신규 설비되는 5G 쪽 장비가 상당 부분 수주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5G 통신이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묶이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일종의 어떤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그리고 최근서부터는 사실상 모든 기기가 무선화되면서 사실상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서로 간의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어찌 분들은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최근에 출시된 차량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내비게이션조차도 별도로 메모리 칩을 뺐다 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통신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무선으로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성차 기업의 자동차를 구매했을 시에 그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속도라든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게 데이터로 해당 자동차를 만든 회사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지금 현재는 LTE, 즉 4G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5G망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미국 측에서 중국의 어떤 기술 또는 중국의 5G 장비 이 모든 것들을 일단은 배제하라라는 것이 중동 몇몇 국가에 대한 어떤 주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재용 회장이 출국할 시에 사실 뭐 별다른 특이사항들은 없었는데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주요 임원을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외에 같이 동행하는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임원은 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지금 현재 가서 5G 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신규 수주라든지 MOU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5G 통신망 기술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신이라고 한다면은 기지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기지국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다가 가상 기지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고 오히려 통신품들도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쪽이 먼저 선점한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사실상 글로벌 탑 1위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렇다면 관련주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위원님, 어떤 기업이 진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송구하게도 진짜 수혜주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본주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그리 강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G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군들 특히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종목군들은 바닥권 내에서 양봉은 보여주고 있지만 특이사항을 가질 만큼 어떤 시세를 크게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이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일단 시가총액이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단기 테마주로서 강한 급등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상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내일 1,900원대 가격을 이탈치 않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1,900원 이 중요 지지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핀텔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텔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CCTV로 촬영된 모든 영상에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인물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흐릿한 영상을 좀 밝게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인상착이라든지 또 걸음걸이의 어떤 보폭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으로 좀 분석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와 비슷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네옴시티라든지 아랍에미리트에 충분히 어떤 미래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영상 처리 기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무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무백스는 대표적으로 어떤 물류센터 내 또는 어떤 택배의 어떤 송화차라고 하는가요? 일단 자동으로 물류를 배송을 하고 또 어떤 특정 지역에 보낼 때 해당 탑차에다가 물건을 좀 보내주는 이런 어떤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그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스마트 홈에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실 만한 게 대형 병원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천장에 뭔가 레일이 있고 그 레일 따라서 어떤 박스가 자동으로 옮겨 다니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들이 보통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진단서라든지 어떤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담겨져 있는 박스인데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무백스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의 신사옥인 1784 빌딩에도 관련된 기술을 좀 보급을 했고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방으로 3,750원대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위원이 세 종목이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AS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탑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2일 34,550원에 매수해서 당일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장중에 27.71% 급등하면서 최고가 53,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역시 위원님이 황금 맥점을 잘 잡아주시니까 신규 상장주로 단기간에 지금 53% 넘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네. 네. 주식을 하려면 송대관 그 가수의 네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박자, 펀더멘탈. 네, 너무 멀리 가셨네요. 그다음에 자리.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닙니다. 재밌어서요. 아까 보시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주식 경험이 한 30년 됐잖아요. 우리 뭐 최명수 위원님 25년,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연식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진짜 주식할 때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에코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 정신 건강하려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탑 머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느 맥점에서 잡아야 수익이 나는지. 자, 탑 머티는 뭔 회사냐면요. 2차 전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 하는 회사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로트 같은 거 생산할 때 다 이 회사에서 턴키로 수주를 받아서 그걸 해주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뭐 충남 아산에 공장까지 지면서 양극재 진출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업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리예요. 이걸 보실까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올랐을 때 이슈화될 때 보통 매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양음량 패턴, 사운드웨이 패턴 자리였거든요. 그때 상한가 뽑으면서 61%나 올랐어요. 어제도 이제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인동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은 이미 자리가 우리 또 한 번 양양 패턴 또 나왔거든요. 이게 다 눌림에 서게 되면 그렇게 이미 많이 오른 테마주 같은 거 안 해도 얼마나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QR코드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런 종목들은 또 수시로 여기에서 이제 무료도 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 종목 에이스는 이제 53,000원 잘 돌파를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는 음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화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동 첨단 소재가 이슈화됐다. 이때는 늦는 거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이때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냈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53,000원을 잘 한번 돌파하는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 가지고 좀 서운하죠. 또 기가 막힌 팁 하나 종목이 있어요. QRT입니다. 요것도 가만 보세요. 자, 이게 이럴 때는 절대보다도 거의 시중에서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선 나오는 종목들은 내렸으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황금 맥주가 첫 번째 포착이 됐고 제가 이때 들고 나왔거든요. 사실 음선 3개짜리 하십시다. 이평세 밀집이었죠. 그러면서 가격과 기간 조절을 거치면서 사실 이것도 또 양양이에요. 주식 되게 쉬워요. 그러면서 이게 금일이라도 황금 맥점이 포착돼서 이것도 제가 똑같이 우리 톡방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에 걸면서 22%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매수하시면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왜 그러냐? 오늘 이제 거래가 정지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장 마감한 다음에요. 예, 1대2, 200% 무상증자 또 발표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에 잡아놓고 시간의 가치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준다. 그래서 QRT도 사실 이것도 좀 22% 수익이거든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역시 저점이었죠. 최명수 의원님은 저점 탈출? 바닥 탈출인가요? 네. 저는 황금 맥점.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선수들한테 맡기고 수익은요 진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일단 제가 무방에서 또 야심차게 3박자 갖춘 종목도 되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예,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K바닥,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4x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1월 15일 11,250원에 매수를 해서 꾸준히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14,350원을 찍었는데요. 네. 위원님, 네. 역시 위원님 바닥 맞지답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바닥을 완전히 탈출했어요. 네.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예, 먼저 이제 제가 자리가 좀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황금맥점이 달인 뭐 증권의 3대 천왕이신데 너무 좋은 종목이 잘하시고 또 실전 투자의 달인 또 인물도 훤하죠. 우리 나인원 님이 네. 저랑 뭐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좌우지간 너무 실전 투자의 달인 너무 두 분이 잘하신 분이 옆에 계신가 내가 좀 자리가 좀 부담도 가고 무거운데 어쨌든 저는 이제 K 바닥에서 제일 바닥 있는 종목만 추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포바이프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포바이프 잘 아시죠? 그래서 미디어주 또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이제 초고화질 콘텐츠 관련 기업인데 요즘 좀 중국이 오픈되면서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관련이 좀 뛰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예전에 54,000원짜리가 10,000원대 와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10,000원, 11,000원대 추천했는데 지금 13,850원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수익률 한 2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보이니까 이 종목 이제 바닥에서 50,000원짜리가 10,000원대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상승시마다 좀 분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목표 고점이 5만 원대였다고 하니까 보유하시면서 수익 더 늘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위원회 인벤티지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 14,600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최고가 14,750원 찍으면서 1.03%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이 지난주 이 시간에 편입을 하신 종목인데 네.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장중에 5%대 오르기도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가도 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럼 앞으로 더 가겠죠? 네, 일단 뭐 잠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네. 일단은 상당히 뭐 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무슨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 채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는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혼 안 한 저는 서러워서 방송 못 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고백을 자, 하시네요. 일단 인벤티지 랩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0원 공모가를 이탈하기 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지지와 반등세가 나올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 물량 출하되는 시점이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큽니다. 그 시점까지 12,000원을 깨지 않고 어떤 반등과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어떤 기준을 지난 상장 시기인 11월 22일의 어떤 고가 또는 종가 기준으로 추가적인 슈팅이 없을 시에 좀 차익 실현하는 쪽 그리고 하방 12,00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쪽으로 임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 또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조정부 위원님.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조용할 때 저점에서 선점을 할지 궁금하네요. 예, 아까 제가 선정한 주제가 뭐였죠? 오늘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죠. 네. 또 거기에 또 걸맞는 종목을 들고 나와야죠. 예, 바로 시총 1조 2천억짜리 ABL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예. 동사는 이종항체를 기술을 보유한 신약 개발 업체예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저 미국 바이오전하고 일본 에자이 이 둘이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카나비라는 거 그래가지고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관련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FDA 승인될 때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바디 B라는 게 있어요. 이 모멘텀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바디 뭐냐면은 내 혈관 있잖아요. 그것을 쉽게 뭐 뚫어주는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바이오젠, 에자이, 그 다음에 또 이제 ABL 그런까지 다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피플바이오를 말씀드렸을 때 바이오젠에서 그것이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진단 키트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 피플바이오가 먼저 움직였죠. 그러면 1월 달 한번 이슈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두자 그 말씀입니다. 동사는 또 ABL001 등 라이센스 아웃이 3건이에요. 특히 ABL301은 금년 1월 달에 1조 2천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 실질적으로 계약금만 900억 정도 마일스톤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1,200억이 넘어요. 상당히 짱짱한 회사라 볼 수 있죠. 자, 차트를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상승 1파, 뭐 조정 2파, 상승 3파에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바이오 좋다고 그랬죠? 근데 바이오에서 이제 간다라면 뭐 셀트리온, 삼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시총도 이렇게 부담이 안 되고 연기금이 그냥 거의 하루도 빼주지 않고 매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자,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24,0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풍부한 현금 보유력까지도 있는 ABL 바이오 목표가 2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오늘도 전 종목들을 다 쳐다보고 오셨어요? 한 3번 정도 체크하고 옵니다. 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올 종목이 보이던가요? 아, 그럼 잘 보이죠. 제가 어쨌든 오늘도 우리 그 여의도 주식시장 나올 때는 다른 프로는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하는데 여의도 주식시장 나올 때는 정말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찾아옵니다. 왜냐면 좋은 종목인가 또 나연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경쟁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뭔가요? 예, 오늘 종목 이제 실리콘트입니다. 실리콘트. 그래서 실리콘트는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광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유통업체인데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 및 스테일 코리아컴을 통해서 전 세계 약 150개 나라의 역직구 판매 및 기업 고객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전 세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국내 다양한 K 브랜드 제품 소싱을 통한 공급과 이제 소비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이제 이 컨퍼런스 쇼핑몰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 좋은데 이제 뭐 요즘 뭐 K가 다 K 방산 K 브랜드가 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뛰어난 제품을 전 세계에 이렇게 계속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회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에 6,800원, 7,000원짜리가 자, 지금 2,000원대 와 있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3배 저점에 와 있다. 그리고 보면 바닥 대비 이제 정배를 만들고 가기 직전에 있는데 자, 매수가는 제가 2,400원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800원, 2차 목표가 3,500원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2,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6시간 반 동안 종목 심의를 위해서 찾아온 종목이니까 실리콘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류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 실리콘2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 오늘 요즘에 또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네. 빨리 수익을 얻고 싶거든요. 네. 네,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자, 저도 한번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 좋은 종목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탑머티리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종목이 저도 이제 겹쳤다는 걸 방금 전에 알았는데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일단 인동 첨단 소재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죠. 한국테크놀로지와 인동 첨단 소재가 관련 어떤 테마로서 그리고 MOU를 좀 맺게 됨으로써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다가 뭐 결국은 7, 8%로 이제 마무리 지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인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30조 원 규모의 리튬 조광권을 확보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유무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저는 사실 보지를 않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좀 들썩이고 있는 움직임, 특히 이제 시간에 의해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 간격으로 시간에 한 번씩 상한가를 갖다가 다시 보합으로 끝내면서 상당히 주가의 어떤 핸들이 좀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전형적인 세력주의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테마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되도록이면 초심자분들은 좀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인동 첨단 소재 계열사인 이제 유로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력 하나만으로 주가가 움직였었고 약간 2,300억 원의 거래대금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어떤 거래대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위든 아래든 뚜렷한 어떤 변동성과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테마주의고 전형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종의 어떤 수급이 몰리는 어떤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고 저도 지인으로 일단 관계자에게 좀 확인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첨단 소재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해외 시장 쪽에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조사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철저히 단기 테마주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3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핫한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탑머티리얼 꼭 단기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좋은정보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산타가 올까요? 와야죠. 안 온다면 위원님이 대신 산타가 되셔야죠. 예. 네. 지금 계좌들이 많이 비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걸 채울 그 산타 그 선물 보따리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제가 아침에 이제 아침 선물 보따리 그 주제로 매일 여러분께 모시고 있잖아요. 많이들 와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또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축구는요 4시부터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아까 오면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16강 가서 기본 한 6천억 얼마죠? 6천만 원. 6천만 원씩 벌써 베이스 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응원해서 더 국위 선양은 또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계좌입니다. 우리의 계좌입니다. 막연히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보셨죠? 탑머티리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QRT 같은 거 오늘 또 무상지자까지 나왔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맥점에 잡아서 내용이 좋기 때문에 다 수행합니다. 그동안 계좌가 많이 비어 계신 분들 오늘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계좌를 도와드릴게요.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정말 높은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세비캠으로도 170%대 수익, 또 성일 하이텍도 87% 가까운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좋은 정보 산타의 선물 보따리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좋은 정보 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